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명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멤버 왕따가해 의혹을 받는 그룹 에이프릴 출신의 이나은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2차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점주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99만 원이 결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TV를 틀어도 볼 게 없다고 사건 반장 언제 하냐고 그냥 제보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들 연락을 하시는지.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중에 제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SNS에 올라온 이 게시물이었는데요. 자, 게시자는 이번 연휴 동안 미사일 배송해주는 업체에서 알바를 했대요. 자, 반품 물건 회수하러 갔는데 다 포장이 뜯겨있더란 거죠. 바로 아동용 한복 같은 추석 빔이었다는 겁니다. 추석 전날 주문해서 추석 당일날 아이들 한복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 자, 이날 하루에만 아동용 한복 반품이 3개나 됐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산삼 영화관이에요. 사반에서나 보던 걸 옆에서 목격하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족 좀 내려 하신 유경민님. 자, 지난 토요일 오후에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하늘빛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백다희 아나운서. 아름답습니다. 네, 하신 이승희님. 자, 추석날 시어머니 모시고 논산 쌈밥집에 갔는데 이런 게 차돌박이 고기랍시고 나왔습니다. 저 허연 거 다 비계예요.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하신 박혜진님. 자, 월화 이틀 쉬고 출근했는데 수요일날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를 보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저거 언제 다 치울까요? 전국의 환경관리요원들 화이팅입니다 하신 이상구님. 자, 호주 교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주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했어요. 그런데 경주 선건동 중앙파출소 경찰분들이 택시를 수소문해서 찾아주셨네요.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에요 하신 크리스 한님, 대구의 권지희님, 서진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속수무책 당했답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새벽 헐레벌떡 편의점 입장하는 저 남성. 저기 싸움 났어. 피나고 머리 깨지고 같이 가서 신고 좀 합시다. 빨리. 네네. 얼떨결에 따라 나선 알바. 자, 저렇게 가죠. 바로. 그리고 나서 그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계산대로 탁 오더니, 자, 계산대 들어와서 포스기를 띡띡띡 뭘 눌러 막 띡띡띡 눌러.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현금 철커덩 하고 열리네. 그러고는 지폐를 그냥 탈탈 털어갑니다. 자, 뭔가 이상했던 알바생은 뒤늦게 편의점으로 뛰어왔지만 현금통은 이미 털리고 오늘 삼겹살에 한 잔. 도둑놈들은 저렇게 사라졌어요. 자, 야, 너가 알바를 유인해. 그럼 내가 돈을 털게. 아주 그냥 이젠 연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도둑놈들. 네, 지난 8일 새벽 3시쯤에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남성이 다급하게 들어오더니 저쪽에서 크게 싸움이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 같이 가서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그날이 하필 첫 출근 날이었대요. 그래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도 골목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남성이 팔을 붙잡으면서 계속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한패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신 것처럼 들어와서 현금을 9만 원을 훔쳐서 간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뒤늦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남성을 뿌리치고 편의점에 급하게 돌아왔지만요. 도둑이 나간 뒤였습니다. 도둑들은 뻔뻔하게도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편의점 앞을 가로질러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오 교수님, 이 포스기를 탁탁 다루는 솜씨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저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바생 연락에 제보를 주신 이 편의점 사장님이 바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없고요. 아이고. 더 커다란 문제는 다른 인근 동네에서 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편의점 점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인조 도둑이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큰데요. 한편에 이제 이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돈을 저렇게 잃어버린 것은 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만 그 중에서도 알바생이 다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범행 수법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이용한 역할 분담과 유인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필사의 탈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다 한복판을 시원하게 가르는 물살. 자, 수상 스키인가요? 보트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동차. 야, 너가 왜 바다 위를 달려? 왜 떠서 달려? 뭘 잘못 봤나요? 어서 나와. 너 빨리 나와. 너 가라앉아. 자, 박 변호사님, 007 영화 보면 제임스 본드가 타는 수륙 양용차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혹시 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여기가 우리나라라는 거고요. 예, 아직 수륙 양용 저런 자동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의 장면도 아닙니다. 저긴 어디냐면 제부도입니다. 제부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이 이렇게 민물, 썰물 때문에 2번 정도 육지가 열립니다, 하루에. 그럴 때를 잘 가야 되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제부도에서 카페에서 바닷가를 딱 보는데 요트인가 자동차인가 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를 찍었다 그래요. 보기 좋다 찍었는데 문제는 저건 자동차입니다. 결국은 물때를 놓칠 뻔한 자동차가 뒤늦게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아이고야. 이날 사실은 마지막 물때가 오후 2시 49분인데 저 때가 언제냐면 예. 7분 늦은 2시 56분입니다. 아이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저도 제부도 많이 가봤는데 물때 놓치면 못 나옵니다. 안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저 사람 추석 명절 때 그 몇 분간의 상관, 근데 운 좋게 큰 사고 없이 됐기 때문에 영상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물에 갇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차 소금기 막 묻으면 저거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런가? 예. 어.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리얼 그 자체입니다.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목욕탕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인데요. 자, 그중 하나를 보시죠. 자, 탕의 저 뒤쪽으로 훤한 저 등짝 딱 보이시죠? 하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듯한. 자, 다음 사진으로 휙 넘기자. 이번에는 맨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벅벅 씻는 남자의 옆모습이 역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 딱.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아이고 참, 남탕 사진 좀 찍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가. 아니죠. 남자는 뭐 수치심을 안 느낍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이 인천에서 근처에 목욕탕 갈 곳을 찾으려고 온라인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딱 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본 겁니다. 목욕탕 정보를 넘기다가. 그래서 이게 뭐야 싶어서 보니까 업체에서 올린 사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문자로 이거 신고하다, 이건 좀 너무한다,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했는데 당일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예. 경찰에서 말하기로는 해당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 경찰의 얘기는 그 주요 부위는 노출이 안 돼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내리기라고는 할게요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이고. 글쎄 저도 뭐 모자이크에 대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모자이크는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하지만 아는 분이 보면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의 노출이에요. 맞아요.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이, 참.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별별 지구인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북적한 식당 아닙니다.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데 입에 막대를 물고 왔다 갔다. 설마 제발 설마 사탕 먹는 거가 아닙니다. 붐비는 홀에 앉아서 대놓고 저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 보면서. 박 변호사님, 간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뜻 봐서는 한국 같지만 다른 동양권 국가라고 해주세요. 예, 다른 동양권 국가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 저 식당이 유명한 식당인데요. 대기 인원도 많은 깜짝 놀라서 저 장면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식당 사장, 사장도 하면 안 되죠. 종업원도 하면 안 되죠. 아니고요.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 같은데 아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가방에서 칫솔하고 치약을 꺼낸 다음에 치카치카치카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요. 저거를 아니 화장실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 가방에 항상 칫솔, 치약 가져가는데 그렇죠. 뭐 방송하다가 이렇게 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너무 배려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냈고, 근데 이 여성 박 변호사님 옆에 잘 보시면 식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식사하다가 저걸 보면 못 봅니다. 근데 문제는 눈치를 다 줬다고 옆에서 저 뭐지 저 여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꿋꿋이 잘 닦고 있어요. 한두 번 닦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계속 막 닦고 여유롭게 닦고 양치질 마친 다음에 저 장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네요. 사진 보시죠. 자, 앞서가는 차량 위에 거대한 매트리스가 저렇게 턱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 양옆으로 정말 건장한 팔이 그냥 뿅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 양쪽을 저렇게 꽉 붙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저러다 방지턱이라도 넘다가 덜컹해서 떨어지면 아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자, 오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사는 진짜. 저게 이제 지난 12일 그 저녁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가 지인과 함께 퇴근하던 길에 앞서가던 차량 위에 매트리스가 실려 있는데 언뜻 보면 저게 캠핑카, 새로운 형태의 캠핑카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위험해 보여서 통상 저런 상황이 되면 약간 거리를 갖다가 띄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이제 앉아있던 제보자가 앞 차량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갖다 찍었다라고 하는데 황색 신호를 받고 차가 딱 정차를 하니까 양쪽에서 팔이 쏙 나와가지고 이 말미잘처럼 창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고정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사람 손이 매트리스를 갖다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 붙잡은 그 사람 손은 건장하게 보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뒷자리 양쪽 창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뭐 사람의 어떤 그 팔 길이가 저렇게 길 수는 없겠죠.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양쪽에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바뀌면서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앞차는 이 매트리스를 손으로 잡고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별일 없을 수도 있지만 저거는 사실은 커다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를 갖다가 하셨다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용달차 좀 불러라 진짜. 용달차도 그렇고 정이 급하더라도 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트리스 집에 쓰는 거는요.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력이 본인들이 좋으면 얼마나 원력이 좋다고 저걸 손으로 잡을까. 그 강력한 끈 같은 걸로도 묶기라도 하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잡고 있다라면 제가 좀 이해할 텐데 아닙니다. 저건 절대 저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쓰담쓰담 했다가 점점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최근에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2층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오다가 2명 여자아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켜서 내려가다가 너무 예뻐서 예쁘다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은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사연자가 순간 당황을 했고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뒤에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연자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따졌고요.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 이렇게 답을 하고서는 아이들과 함께 쌩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추석에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이들이 예뻐 보여도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
사연자는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반장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이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좀 웃긴다 진짜. 저기요 아줌마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이걸 사반에까지 제보를 하세요. 요즘은 남의 반려견을 함부로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그것도 여자애를 저한테 동이라도 구하시든가. 뭘 잘하셨다고 아줌마 남편분까지 저한테 눈을 흘기기를. 완전 웃기다 진짜.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제가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머머, 이봐요. 거참 말이 좀 심하다. 아니, 당신 딸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대놓고 면박을 줄 일이에요. 이게 내가 꼬집기를 했어. 이상한 데를 만졌어. 그냥 예쁘다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걸 갖고 나 원참 나도 딸 가진 부모예요. 정작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는구만. 왜 엄마란 사람이 이래? 아이고, 참말로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범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이분이 어릴 때, 이분이 젊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유아도 안 되고요. 당연히 어린이고 지금 나이도 꽤 있는 5세, 6세면 꽤 나이가 있는 아이고 그거는 피해자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50년, 50년 전에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놈 떡두깨비.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려고 또 하고 했는데 지금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또는 시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태국에 가시면 태국의 아이들 머리 만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를 만지면 그 영혼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의에 의해서 악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끓인다든가 하면 요즘에는 아무 사람들 이 몸을 만지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90년대 초인가에 신문에서 본 해외 토픽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민 1세대, 1.5세대 분이 한국 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그 미국 아이 만지면서 아유 이놈 떡두깨비 같다 하면서 그 중요 부위를 만졌답니다. 그래서 구속됐어요. 맞아요. 그때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비슷한 뉴스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대한민국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자 분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앵커가 얘기를 하면서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라는 식으로 이제 가상의 얘기지만 그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아이가 가만히 있게끔 두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이 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 라고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반장 자주 보세요. 사건 반장 보시면 얼마나 아이들 상대로 무서운 사건 많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거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안타깝지만. 예, 사연자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백다혜 아나운서만 믿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딸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만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유쾌하지 않을 것 같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반응이 버럭 화부터 낸 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딱 분위기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예뻐서 그냥 예쁘다고 해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화를 낸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X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이사밤님은 아이도 만지면 안 되고 지나가는 개도 이쁘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정희님 남의 강아지도 물어보고 만져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꽃보다 남매님은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어르신들이 저희 애들 이쁘다고 하면 감사하던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훈님 보고 계시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아버님 친구분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연락 주셨어요. 자, 지난 16일 정오쯤 경북 김천 한 택시기사가 차량 정비를 위해서 타이어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더니 앞으로 저렇게 쓰러지신 겁니다. 가게 사장님 곧바로 달려와서 얼굴에 피범벅이 된 기사를 똑바로 눕힌 뒤에 흉부 압박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자, 기사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몸을 움직이자 곧바로 그제서야 119에 신고를 합니다. 자, 119 대원들 출동했죠. 자, 택시기사의 상태를 체크한 뒤에 병원으로 무탈하게 이송했다고 하네요. 자, 타이어 365 플러스 경북 김천점의 김태우 사장님, 정말 장하십니다. 학교 폭력 능력자가 필요하다. 누구나 아주 작은 능력과 하나의 마음만 있다면 학교 폭력 방어 가능. 넌 어떤 능력이 있니? 지금 보신 영상은 구독자 200만 명의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광고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여러 차례 고백했던 곽튜브는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또 응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고 이렇게 공익 광고까지 출연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영상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교육부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쯔양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바로 이 곽튜브 곽준빈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예. 추석 연휴 동안 정말 이 기사가 제일 핫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곽튜브 좀 설명해 드리면 구독자가 209만 명에 해당하고요. 상당히 유명합니다. 쯔양 다음으로 유명한 여행 유튜버 및 방송인으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여행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중파나 다양한 예능이나 광고에도 출연을 한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원래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어요. 근데 이 피해에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어려운 가정 환경을 자신이 이제 알렸던 상황에서 결국 스타 유튜버가 돼서 한국 방송 대상도 지금 받아서 최우수 예능인상을 받았던 곽튜브인데요. 이 곽튜브가 지난 16일 날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 이게 자기 배우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 씨하고 이탈리아 지금 갔던 로마에 갔던 여행인데요. 요 영상이 지금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 영상을 보면 이 곽튜브 씨하고 이나은 씨가 식사를 하던 도중에 배우 이나은 씨한테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빠가 오해했어.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나 미안한 게 좀 있잖아. 와, 내가 학교 폭력 얘기만 나오면은 막 예민해가지고 피해자가 무슨 가해자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막 차단했었는데 기사 봤거든.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풀었는데 뭐 면전에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좀 미안한 게 많았었어. 뭔가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게 그리고 슬펐어 많이 그때 많이. 그래서 근데 그 당사자를 진짜 만난 거야. 근데 나는 정말 오빠가 좋았거든.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게.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나은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각종 방송에서 하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올라온 글에서요, 이나은에게 이유 없는 욕설을 들었고 일진무리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주장이 적혀서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2022년에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에 학교 폭력 논란이 거짓이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소속사가 작성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작성자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모두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하겠다는 사과문을 작성했고 이나은 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곽튜브는 과거 이나은을 알게 됐지만 학교폭력 의혹 기사를 보고 실망해서 소셜네트워크를 차단을 했었는데 해명 기사를 뒤늦게 보고 다시 차단을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곽튜브는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나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속상했고 많이 슬펐다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한 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탈리아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그렇게 그런 영상이 나갔던 건데 양 변호사님 뭐 일단 그런 학폭 의혹은 그걸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사과문을 작성해서 일단락이 됐다 치면 남은 문제가 뭡니까? 이게 학교 폭력 의혹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나은 씨에게 그 같은 그룹의 다른 멤버 이현주 씨를 또 괴롭히고 왕따를 했다라는 그런 그 논란도 있었던 거예요. 이 주장을 이현주 씨가 자신이 다른 멤버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나은 씨라든가 소속사 또 다른 멤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때 그룹 내 멤버였던 이현주 씨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현주 씨가 제기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소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현주 씨가 제기한 게 완전히 사실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나은 씨에 대해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영상을 이 사정을 다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학교 폭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나은 씨 관련돼서 아직까지 다른 멤버에 대한 지금 폭력 의혹이 왕따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사람을 감싸냐라고 비난이 쏟아졌던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곽튜브는 영상을 삭제하고 짧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곽튜브 씨가 이런 고백을 했던 과거 때문에 이 파장이 진짜 이렇게까지 커진 것 같아요. 그 내용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내내 학교 생활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또 뭐 지나가다가 뭐 툭툭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툭툭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자퇴는 했고 저같이 학창 시절 힘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학생분들이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자, 오 교수님. 사실 이제 곽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자기 아까 이제 뭐 나왔던 같이 학창 시절을 고백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난하고 외모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학창 시절이 상당히 힘들었다.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가지고 이후에 집에 박혀서 축구만 보고 이제 산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은 소위 빵 셔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컴퍼스로 뭐 등도 찔리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축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외국에 나와서 한국인들이 없는 데서 좀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해외 여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예능에 나가서도 자기가 학폭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눈물도 보이고 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유명 유튜브로 뭔가 어떤 극복을 하는 그 모습에 많은 대중들의 응원 또는 지지를 갖다가 얻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학폭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괴롭힘 의혹이 있는 그 연예인을 오해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 의미에서 이탈리아 여행을 갖다가 제안까지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로부터 대리 용서를 갖다가 해준 거냐, 즉 구독자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비판인 건데 제가 볼 때는 270만 구독자를 가진 그 영향력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더 큰 논란의 파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고 말고 하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뭐 정치권에서도 막 논란이 됐더라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사소한 걸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 왜 이렇게 팽배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래서 아무튼 이 곽튜브 씨도 1차 사과문 또 하루가 지나서 또 두 번째 사과문까지만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곽튜브는 영상을 내린 당일에 생각이 짧았다는 사과문을 올렸고요. 이제 어제는 장문의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나에게도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자만이었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수가 3만 명 이상 감소하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요. 곽튜브가 출연한 교육부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광고도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곽튜브가 출연한 예능 유튜브 예고편에는 모자이크 처리해달라, 이 영상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연하기로 한 예능의 첫 촬영에도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면서요. 앞으로의 방송 활동도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되게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또 어디서 뭐 폭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바로 곽튜브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왕따를 당한 것은 가난과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학생 게임기를 훔쳐서 왕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끼리 흔한 장난인데 내가 만약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곽튜브 소속사에서는 오늘 오후에 이제 반박 입장을 갖다 내놨습니다. 이 곽튜브가 당한 괴롭힘이 학급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이 사람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게임기를 훔쳐가지고 왕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게임기를 훔쳤다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든가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엄중한 조치를 갖다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한편 이나은 씨 측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곽튜브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히 심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팽배함으로써 아까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객관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 사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달기사가 점주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돌려주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99만 원이 결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입니다. 황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양 변호사님, 2달 전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숯불고기집을 운영하신 70대 사장님이신데 7월 말에 평소 때처럼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기사분이 왔을 때 고기를 건넸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전화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지다가 전화를 걸어도 벨소리가 안 나니까 CCTV를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고기를 받아갔던 배달 기사가 이 탁자 위에 올라갔던 사장님의 휴대전화를 쓱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그때 했답니다. 자, 실수인지 고의인지 우리도 그 CCTV 영상 좀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지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네,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테이블에 놓인 사장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죠. 케이스를 열어서 뭐 화면도 켜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괜히 좀 두리번 거리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손에 쥔 자기 휴대전화 한 번, 또 사장의 휴대전화를 한 번 이렇게 보더니 뭔가 결심이 선 것처럼 가방을 열어서 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쓱 넣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데요. 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가게 안을 서성서성거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 꺼진 홀에도 들어가고요. 또 사장이 내온 음식을 들고 사장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고 또 홀에 들어가더니 아차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내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곧 나옵니다. 자, 오 교수님 판단해 주시죠. 저게 뭐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같이 보입니까? 실제로 이제 제보자가 가게 전화로 자기 그 휴대폰에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를 전화를 했더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걸작입니다. 가져가려고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걸어갔습니까? 같이? 그리고 난 뒤에 꼭 갖다 드릴게요. 지금은 멀리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연결이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하는 얘기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운전 중이라 휴대전화를 못 본다. 가고 있다. 15분 내로 도착한다.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금방 도착한다.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그러면 직접 그 사람에게 만나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마약 이렇게 숨기는 것 같이 식당 앞에 있는 트럭 밑에 놔뒀으니까 찾아가라 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휴대전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근데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휴대전화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CCTV 보시면은 남의 물건이 있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저걸 갖다가 손이 건질건질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휴대폰은 내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사장님은 깜놀하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현질 99만 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바꿔가지고요. 핸드폰 요금이 나갔어도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약간 한가해서 전화를 드렸죠.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전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아니 99만 원 게임이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 해서 그까지 104만 얼마가 나갔더라고요. 아니 무슨 게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5만 5천짜리 18번을 했다는 거예요. 7월 30일 8시 몇 분에 다 했더라고요. 18개를요. 9시 넘어서 돌려줬습니까? 그 사람 맥힐 새가 없다고 했죠. 자, 소시적 신림동 고시원 스타크래프트 제왕으로 군림하셨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시죠? 이해가 안 가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 게임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로는 하진 않는데 요분이 70대 이분이 원래 한 5만 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데 104만 5천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통신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게임 소액 결제로 99만 원이 빠져갔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좀 알려줬는데 5만 5천 원짜리 18번 결제가 돼서 99만 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뭔데?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하는데 게임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환불은 안 된다. 이미 결제된 것이다. 라고 해서 결제 시각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요. 8시 49분부터 55분까지 불과 6분입니다. 6분 동안 18번 결제가 됐고 그 많은 돈이 이제 결제가 돼서 나가는 건데 이 휴대전화 가져간 게 저녁 6시 30분이고 돌려받은 게 9시 10분입니다. 아마 돌려주기 직전에 왕창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휴대폰을 주인한테 돌려주기 직전에 저 금액을 왕창 다 결제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진짜. 네, 그래서 제보자가 괘씸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싶었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달 중개 업체에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배달 기사가 한 짓이 맞는 것 같다. 돈을 갚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배달 기사가 처음에는 배달업체 전화를 받고 안 가져갔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원이 이러면 돈도 물고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갚아라고 했더니요. 그때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고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배달업체에서도요. 제보자에게 경찰 고소 진행하시고 뭐든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너 경찰에 고소할 거야 했더니 그제서야 저 인간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가져가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팔아먹으려고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사장님 제가 걸어서 한 달 내로 갚을 테니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당장 지금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러고 끊었거든요. 그뒤로부터 연락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핸드폰을 상위에 올려놓은 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1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장사하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넘을 거래요. 요즘 손님이 없어서요. 자, 휴대전화 팔아먹으려다 곱게 돌려줬으니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배달 기사라는 자가 제가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가 좋아 보여서 팔려고 했다. 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 결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했는데 갚겠다. 이걸 범죄학적 용어로 책임의 외부하라 그럽니다. 즉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 내로 갚겠다. 그래서 아니다. 바로 갚아라라고 하니까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깝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분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지금 게임값만 1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괜히 휴대전화 이거 잠금 장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꼭 선량한 피해자들이 자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휴대전화 가져가는 순간 돌려줬어도 절도죄가 이미 된 거고요.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결제한 거 컴퓨터 사용 사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정도의 무거운 범죄인데요. 조사받으러 나오라니까 또 몸이 아프다면서 뭐 핑계를 댔다라고 해서 보니까 제 추측이지만 이런 안 좋은 짓들을 제법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체질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여성의 뒤에 섭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이웃 남자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좀 리뷰하면서 저는 영화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게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년 전 사건입니다. 네, 2018년 5월 1일이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직장에 출근을 안 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별일일까 싶지만 이분이 지각 한 번을 안 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동료가 이상하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이 그 여성의 집인 빌라 쪽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 시작해서 탐문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빌라의 다른 입주민들이 다 협조적인데 희한하게 40대 강모 씨만이 연락 자체가 안 닿았다라고 합니다.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이 강 씨의 집을 강제로 개방을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강 씨 집 다용도실 냉장고 뒤편에 5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느닷없이 출근길에 실종이 돼서 남의 집 다용도실 냉장고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살인 용의자 40대 강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그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은 5월 1일 날 새벽부터 술을 마시다가 아침 7시 40분에 술을 더 사려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바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인 그 5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죠. 이런 경우에 늘 범죄를 하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한폭탄 같은 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갖다 감싸서 움직이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게 한 뒤에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유사강간 행위를 했는데 이 차마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출근길, 이 50대 피해자에겐 손주까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살인자 강 씨는 범행 후에 피해자의 시신을 냉장고 뒤편에 숨겼고요.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옷 등은 싱크대 밑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범행 이후 강 씨는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짐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마치 산책이라도 가는 것처럼 태연해 보이는 모습이고요. 경찰은 강 씨를 잡기 위해서 강 씨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강 씨의 친동생이 설득에 나섰고 범행 다음 날인 2일 밤에 강 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성폭행을 한 건 맞지만 피해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성폭행한 뒤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자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경찰은 부검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폭행은 했지만 살인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좀 했냐 하면 본인이 호흡 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천식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천식을 앓은 바가 없고요. 또 피해자가 술 먹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해보니까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부검을 해보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특히 이제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 준법 시민이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폭행 전과만 3번이나 있었고요. 수감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1996년이었고 그 이후 잇따라 범행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 사건에서처럼 이 피해자인 친구 여동생을 목을 조르는 그런 어떤 가학적인 행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감됐다가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지나서 전자발찌 떼고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 OTT에서 그 배우 김우빈 씨 주연의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예? 성범죄 전과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 시한폭탄 같은 인간들이 한 빌라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때 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이웃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응? 정말 저런 정말 시한폭탄 같은 놈들을 사회에다 다시 저렇게 아무 대책 없이 풀어놓고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서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예? 자, 이 인간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강 씨를 감정한 결과 일단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또 성욕이 지나치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도 고위험군 판정이 나왔고요.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직장인 여성을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잔혹하게 목숨을 앗아갔다. 진정한 속죄와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기각됐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그 교수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성폭행 전과 3범 10년 이상 옥살이 하던 놈이 나와가지고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을 또 저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저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욕이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상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고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저렇게 높다라고 하는 저런 부류의 인간을 사실은 전자발찌를 갖다가 일정 기간 착용하고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죄도 없는 그 50대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신상 공개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재열 변호사님 무도실무관 영화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 진짜 딱 저런 강 씨 같은 자들이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이웃에 살면서 또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심지어 이 경우도 아까 보셨지만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재범 위험성이 그렇게 높다라는데 사람이 그럼 사건 전후로 따져서 사건 저지르고 난 뒤에 위험성이 저렇게 높게 평가가 됐을까요? 이미 높았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가를 치르는 것과 앞으로의 예방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 2018년이면 지금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형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성범죄 통보 이런 제도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좀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대법원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관이 아무리 살펴봐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저는 사형 선고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형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경고적 차원에서 사형이라는 선고하는 것도 맞고 마찬가지로 신상 공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자의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강모 씨라고 지금 전해드리잖아요. 신상 공개, 뭐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아이폰 16 프로. 이런 아이폰 혜택 U+는 기본이지.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
것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깊게, 넓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꼭 그래야 돼? 피부에 있어선 욕심쟁이인 당신에게 욕심쟁이 댄서티. 댄서티.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계속 덥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